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안을 제출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수요를 메꿔줄 수 있고 전력 단가가 낮은 것은 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원전은 단가가 너무 높아요. 주요는 재생에너지고 원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연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원님이 주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쪽이고 오랫동안 봐오셨잖아요.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도 많이 보셨는데 신재생 업황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좀 주목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신재생은 뭐 당연히 금리죠. 네. 금리가 워낙 그 3년 이상을 짓눌러 왔잖아요. 리먼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이제 처음이었고 그쵸. 사실은 작년 상반기부터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년 넘게 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정상으로 가는 어쨌든 첫 단추는 꿰는 거죠. 전기차에서는 정책을 얘기해 주셨고 신재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금리를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도 뭐 정책의 요소긴 한데 그쵸. 금리 피해를 너무 전기차보다는 많이 봤죠. 그러니까 금리는 전기차보다는 재생에너지의 민감도가 월등히 높아요. 특히 이제 정책금리가 처음으로 하향되는 시기에는 보통 경기 침체하고 동반을 하잖아요. 그쵸.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연준이라든지 ECB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저는 살아나도 내년도 2분기 정도부터 살아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효과가, 여력이 그죠. 생겨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시간이 시차가 좀 있죠. 있거든요.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정책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지금 준비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입 코스트 자체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정책금리를 크게 내리는 구간에는 자연스럽게 경기 살짝이든 깊게든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시기죠. 거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죠. 이미 지금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각종 부대 비용들이 워낙 많이 올랐다가 이미 뭐 올 한 하반기부터는 좀 의미 있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환경이 지난 한 3년 중에서 가장 좋다 할 정도로 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풍력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업체도 있죠. CS 윈드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약간 벌써부터 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숫자 최근에 나온 실적도 그렇고요. CS 윈드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 그런가요? 조금 네. 특별한 케이스라서 거기에 좀 완전히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해외 뭐 지금 뭐 올스테드라든지 뭐 놀덱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G 버노바라든지 또는 뭐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바닥에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이미 나왔고 앞으로 이제 이게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풍력 태양광이 이제 좀 다르죠 또. 아, 그렇군요. 네네. 풍력은 왜냐하면 중국의 그림자가 아직은 별로 없어요. 중국 안에서만 하고 해외도 진출을 하긴 하는데 미국은 뭐 아예 못 들어가고요. 유럽에서 일부 들어가고는 있는데 벌써 지금 유럽은 아주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 내가 이제 풍력이 유럽이 이제 첫 발상지였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이거 보니까 뺏기면 이제 안 되죠. 보호할 거라서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턴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나오죠. 우리 업체들도 그렇고 뭐 유럽 업체들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태양광은 좀 그게 다르잖아요. 태양광은 중국이 워낙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량은 되게 좋아요. 태양광이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나 단가가 패널 단가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태인데 회복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싼 패널을 써서 설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올 6월까지 풀어놨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중국산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우회하는 것들. 네, 우회하는 수출에 대해서 풀어놨고 걔네들이 이제 6월 이전에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고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해소되려면 아마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요?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이 가져왔길래 내년 하반기에 그렇군요. 재고가 쌓여 있는 게 지금 한 20에서 30기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얘기를 그렇죠. 주면.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막았고 차기 정권에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무조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IRA로 인해서 미국 내에 20에서 30기가 정도의 캐파의 생산 캐파가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세팅이. 아직 공장들이 확 완전히 가동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솔루션만 해도 8기가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퍼스트올라 10기가 좀 넘고 나머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미국에 세워진 캐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완전히 자급 체제로 미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외 걸 받을 이유도 없고 거기서 이제 나가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 법 발의하는 거 보면 미국 내에 있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걔네들이 캐파가 꽤 큽니다. 다 합치면 한 20기가 가까이 되는데 아직 공장을 완전히 안 지었는데 계속 속속들이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까지 막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중국 업체들이에요. 롱지라든지 이런 상위 업체들이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걸 용인을 해놓은 거죠. 태양광에 대해 있어서. 야, 그거 짓게 해놓고 막아요? 좀. 근데 나중에는 막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짓게 해주지 말든가. 짓게 해주고 막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업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이 돈 드는 게 별로 크진 않거든요. 네네. 그 패널 공장은. 그래서 그거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세금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지금 법안 발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전히 클리어되면 하나솔루션하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한테는 수요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지금은 사실은 바텀 피싱을 해야 될 때다. 종목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보고 있죠.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뭐 주가는 좀 선반영할 수 있으니까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 풍력 쪽은 그러면은 상황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 풍력은 아까 이제 제가 CS 윈드가 좀 다른 상황이라 말씀드린 게 네네. 지금 이제 업황이 확 좋아져가지고 뭐 업체들이 막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아직은 아닌데 CS 윈드는 이런 업황을 거스를 수 있게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난 한 3년 동안 미국의 베스타스 타워 공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공장이에요. 육상 타워 공장인데 이걸 샀죠. 포르투갈의 풍력 타워 공장을 샀죠. 계속 이런 식으로 M&A를 통해서 또 유럽의 덴마크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 블라트라는 업체도 샀습니다. 근데 블라트가 올해 한 1조가 좀 넘고 미국의 타워 공장, 베스타스 공장도 올해 거의 한 1조 가까이, 내년도에는 1조가 넘고 올해 한 거의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좀 됩니다. 이렇게 큰 회사들을 샀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삐걱삐걱거리면서 이익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화가 이제 올해부터 된 거죠. 블라트는 고객사인 올스테드하고 미국의 디벨로퍼인 도미니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미 계약이 돼서 내년까지 납품할 물량들이 정해져 있고 납품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 회사가 인수하기 전에 이 회사들은 수주를 해서 아주 저가의 수주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CS 윈드가 물량이 있어서 인수를 했는데 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재협상을 요구를 한 거예요. 고객사들하고. 그 협상을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올스테드도 그렇고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올려주는 거는 몇 천억밖에 안 되지만 얘네들이 납품을 못하게 되면 다른 데서 받을 데가 없어요.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크구나. 지금 생산 설비들이 글로벌리 쇼티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해준 거예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1Q까지 안 좋았다가 2Q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은 실적이. 그다음에 미국도 베스타스 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초기에는 베스타스 물량이 좀 작아서 GE한테 타워를 수주를 받아서 혼소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져서 적자나 BP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타격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지금 5% 근처, 5%가 조금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미국 공장에서 달성할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올해는 베스타스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체 물량이 거의 80~90%를 지금 베스타스로 생산을 해요. 최근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내년도에 납품할 미국의 베스타스 육상 타워에 대해서 판가를 확 올렸어요. 판가를 올려서 내년도에는 올해 지금 한 5%의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정상적으로 타워 업체들이 육상 타워를 생산하면 OP 마진이 한 7에서 8%, 좀 잘 나오면 9%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8%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한 30~40%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이 다음 올라가는 데다가 이게 자체가 매출액이 워낙 크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1조가 넘습니다. 미국 그 타워 매출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까지도 실적의 가시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는 측면이라서 지금 CS 윈드가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탄력적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죠. 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워낙 이제 그동안 좀 눌려있던 실적이 쭉쭉 그 뽑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글쎄요. 예전에는 CS 윈드가 항상 고밸류에이션 종목이었어요. 맞아요. 항상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까보면 실적이 별로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PER 기준으로도 올해도 10배대, 내년도에는 10배 초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타워 피어들 대비해서는 월등히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PER 있네요. 자체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트럼프고 뭐 어떤 변수가 있어도 그건 센티에 불과한 거니까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해가시는 전략이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CS 윈드 그 연구원님하고 옛날에 보면 탐방도 많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뭘 M&A를 많이 해?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지금 M&A 얘기 나왔으니까 CS 윈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M&A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DNA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왜 그런 게 있을 수 이거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어떻게 그건 봐야 뭐 돼요? 오너의 철학이죠. 자기는 성장을 중요시한다. 우리 회장님, CS 윈드 회장님이 아주 그 근본 철학이기 때문에 네. 항상 뭘 하시려고 해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이게 뭐 사다 보면은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거는 또 돼. 충분히 이익을 뽑아요. 그 DNA가 이제 CS 윈드에 이제 녹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동안 워낙 투자를 많이 해놔서 이거 이제 수익을 걷어들이는 단계로 들어가고 수익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아마 뭘 하실 거예요. 그 점은 뭐 투자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K 오션 플랜트가 있죠. 네네. SK 오션 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만 하죠. 하고 기존에는 대만만 이제 납품을 했던 이 업체였는데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직 회사에서도 뭐 공식적으로는 컨펌을 안 하고 하지만 아마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근처의 아시아 지역이니까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워낙 대중용물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구할 데가 별로 없어서. 오직 하면 올테드와 같이 큰 회사들이 CS 윈드는 사실 훨씬 더 작은 밑에 회사잖아요. 근데 가격을 올려줬겠어. 가격을 올려줬겠어요. 그럼 굴욕적인 거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가격을 뭐 1, 200억 올린 것도 아니고 몇천억을 올려주는 거니까. 그 말은 이제 유럽 시장하고 미국이 동시에 지금 해상풍력 시장이 붐업이 확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지금 쇼티지예요. 먼 지역에서도 오더가 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턴을 했어요. 의외인데요. 네. 뭐 원전만 계속 얘기하는 건 맞지만 원전은 뭐 지금 정부의 탑 프라이어티인가 그건 제외하고요. 네네. 제외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아리백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뭐 모든 기업들이 해외 고객들로부터 아리백에 대한 압박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해상풍력은 하게 되면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렇죠. 그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주도하는 입찰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2년 동안 최대 8기가의 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입찰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기가 이상 올해 첫 추가 입찰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되면은 보통 그 건설 기한이 있거든요. 낙찰을 받은 업체는 몇 년 안에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30년까지 정부의 타겟을 맞추긴 좀 어렵겠지만 우리 해상풍력 시장도 기가 단위 시장으로 이제 커지는 것이 확실을 하기 때문에 수혜주를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아주 독보적인 수혜를 받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야드가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건설하고 있는 50만 평의 신야드가 있어요. 그거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전용 야드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SK 오션 플랜트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용 야드에 투자되는 돈이 1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벌써 한 4천억 이상 투자를 했고요. 2026년도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SK 오션 플랜트의 시총이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추가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당연히 추가되겠죠. 어쨌든 언젠가 우리 시장은 열릴 것이고 SK오션플랜트가 거기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시총이 좀 싼 종목을 길게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SK오션플랜트를 사시면 배수가 높겠죠, 이거는. 그러네요. CS-윈드는 이미 3조인을 사고 그쵸. 여기는 아직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얘기 중에 빠진 게 원전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원전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원전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관심이 훨씬 많아진 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탄소 감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원전이 어쨌든 저탄소 에너지원인 거는 맞죠. 그렇죠. 맞고 전력 수요가 또 크게 늘고 있어요. 맞아요. 늘고 있기 때문에 AI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원전에 대해서 생각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준비됐던 원전 건설 계획을 후쿠시마가 나오면서 다 중단하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이제 부활하는 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주말 동안에 3마일 섬에 또 뭐 한다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급하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맞긴 맞는데 네, 맞긴 맞는데. 원전은 무대의 중심에 쓸 수 없는 에너지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건설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계획부터 따지면 15년, 20년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바엔 지금 데이터 센터 당장 지어야 되는데 그쵸. 오늘 새벽에 이제 블룸버그 속보 나온 게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이번 달 초에 미국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안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한 기에 5기가와트짜리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지금 글로벌리 데이터 센터들이 보통 용량이 100메가에서 한 300메가 정도. 100메가. 메가에서 300메가 수준인데 그럼 이게 몇 배? 50배짜리. 1기가도 아니고 5기가짜리면은 거의 중소도시 하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필요해요. 5기가짜리를 미국 전역에 한 7개까지 세워야 된다. 7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 전력의 세마트만 수요가 이거 뻥카가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숫자가 좀 놀랍긴 하네요. 놀랍죠. 놀라운 숫자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원전도 뭐 태핑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의 수요를 메꿔줄 수 있고 전력 단가가 낮은 것은 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네, 원전은 단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런 경쟁의 레이스에서 주력은 될 수가 없어요. 주력은 될 수 없다. 뒤에서 이제 급하면 뭐 좀 할 수는 있지만. 조연 연출은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3마일도 마찬가지예요. 폐쇄하려고 했던 원전을 갖다가 재가동하는 거잖아요. IRA에서 보조금이 있어요. 네.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더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에서 돈 좀 더 준다고 이러면 이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보면 새로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시간 많이 됐는데 이거 뭐 폐쇄해? 좀 더 써. 이런 게 좀 많고 고쳐서 써. 이런 게 좀 리모델링 우리로 따지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전력의 그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신규로 발전소가 세워지잖아요. 네. 100개가 세워지면 최근에는 90개 정도가 재생에너지예요. 나머지 이제 10%를 가지고 네. 중국의 일부 석탄, 인도의 일부 석탄, 그다음에 미국의 일부 천연가스, 그다음에 이제 원전 한 몇 기 이 정도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력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이미 그건 끝났어요. 새로 짓는 걸로 따지면 새로 그죠? 짓는 걸로 지금까지 따지면. 지어진 거 말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량의 비중이 올해 기준 되면 아마 10한 3, 4%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갈 길이 먼.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1년에 몇백 기가와트씩 그 하잖아요. 태양광하고 풍력을 다 합치면은 아마 한 300기가 정도 좀 될 거예요. 네. 1년에 세우는 신규 재생에너지 양이. 그래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유럽은 또 바쁘고 미국은 AI용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연은 재생에너지고 원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제 시끌시끌하긴 한데 네. 얘가 주연은 아니고 주연은 재생에너지다.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대장주는 뭘로 봐야 돼요? 글로벌 대장주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풍력으로 따지면 베스타스가 가장 이제 대장이고 네.
그다음에 지멘스 에너지, 지멘스. G 버노바 요 세 개가 이제 유럽의 터빈 메이커들이에요. 중국에는 뭐 골드윈드도 있고 뭐 사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업체들은 이제 로컬 플레이어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태양광은 뭐 사실은 퍼스트올라 하나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하고 요 두 개만 주목하시고 나머지는 다 중국 업체라서 그러니까. 예,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가기 위해서는 또 전력기기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 전력기기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 그다음에 지멘스라든지 GE도 사실은 거기에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올해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해외 글로벌에서 신규로 커버하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건스탠도 그렇고 JP모 보통 이제 그런 그 글로벌 IB들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신규로 커버한다 이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이 빅팀에서 이제 눈에 걸리는 거죠, 그죠? 네. 이걸 뭐 확정된 그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IRA하고 유럽의 이제 그 리파워 EU 플랜, 러시아로부터의 화석 연료를 탈피하기 한 것들이 2030년 초반까지 진행된단 말이에요.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인프라부터 깔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남은 부분은 이제 뭐 일부 뭐 수소도 하고 원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지금 전력 수요가 크게 늘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쪽 종목들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그런지 정말 그 엄청난 인사이트를 그냥 쏟아내주고 가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많이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기차는 정책, 그리고 신재생 금리,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해 주신 한병화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